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관광단지 부지 매각 후 부실 관리와 엑스포 통합 이후 쇄신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올해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내부 청렴도가 4등급에 머물렀다며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봐갖고 우리 회사가 청렴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갑자기 좀 규모가 급성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조직보다는 조금 더 내부의 어떤 경쟁이랄까, 개인의 어떤 진급이나 인사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경주 보문단지와 안동 관광단지 내 매각 토지에 대한 관리 부실이 올해 감사에서 또 지적됐고, 의원들은 활성화 대책과 부지 환매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매각뿐 아니라 안동 관광단지 매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방치를 하든지 말든지 팔고 나면 돈만 챙기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오픈 마켓이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서 지연 의사를 했고, 공사가 엑스포 대공원에 수억 원을 투자해 만든 각종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잘하겠다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저 엑스포가 더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만 9천 평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관리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은 보문단지 상징 조형물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골프장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하락 등에 대해 질의했고, 엑스포 통합 이후 직원 재배치와 조직 쇄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정부가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통해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18개 사업 중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로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 일명 아톰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톰케어는 우리나라 모든 원전의 증기 발생기 내 온도 압력이나 전원 공급 상황 등 수많은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수집해서 비상시 방재 대응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감사원이 최근 이 아톰케어를 점검했는데 200차례 넘게 수신 장애를 일으켰지만 원안위는 원인 분석은커녕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국내 원전 운영 정보는 보안성 높은 여러 채널을 통해 교차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4년여간 원전 정보 시스템 수신 오류가 무려 221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월성 2호기와 3호기는 수신 장애를 일으킨 건수가 각각 16건으로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22년 2월에는 정보 시스템 2개가 한꺼번에 수신 장애를 일으켜 월성 3호기와 하늘 4호기의 통신 정보 수집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시스템 장애로 국내 원전 26개 전체의 운전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수원과 원안위가 파악한 원인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송수신 장애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은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원전 운영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럼 뭐 후쿠시마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를 사실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의 단방향 전송 환경에서 오류가 없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정보 송수신 체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4년부터 20년 넘게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원전 방사능 정보 시스템 아톰케어는 감사원으로부터 미흡 통보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직업계고에 입학할 외국인 유학생 49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포항 소재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의성 유니텍고, 신라공고 등 8개 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과 몽골이 각각 8명, 인도네시아 4명 등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5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어 능력과 건강 상태, 경제력 등 지원 자격 요건을 고려해서 49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서 지휘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높입니다.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도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지급 범위가 늘어납니다. 철강 산업의 미래와 기술 개발 방향을 알아보는 2023 철강 대개조 심포지엄이 오늘과 내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립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정인호 서울대 교수는 탄소 중립 시대에 철강 산업의 역할 및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어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글로벌 철강 산업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철강 부산물의 리사이클링 활용 방안 및 초대형 금속 분말 활용과 기술 개발 동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포항에서는 14개 고사장에서 4,694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능 전날인 오는 15일 포항과 영덕, 울진 등 모두 35개 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실시하며 도서 지역인 울릉고 재학생은 포항 이동고에서 예비 소집을 갖습니다.